자, 다음은 초기 청소년기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강력 범죄율이 이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김준범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소속 김준범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강력 범죄율이 청소년기 중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연구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의 주요 특성으로는 이제 흉포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소년범죄 흉포화로 인해서 특정 언론에서 이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거나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방안을 통해 이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범죄백서에 따르면 이제 가장 최신 통계 2018년 기준 소년 강력범죄율은 성인 강력범죄율을 이제 앞질렀으며 전체 소년범죄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제 강력범죄비는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청소년 비행 중에서도 소년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지산범죄에 준하는 반성의적 행위인 중비행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비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우선적으로 아동학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제 일반긴장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일반긴장의 이론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일종의 긴장으로서 이에 따른 이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적으로 비행을 이제 한다는 것으로 이제 도구적 비행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양육자로부터 폭력의 도구적 사용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이제 아동으로 하여금 확보하게 만드는 기제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체계나 이제 다른 체계 내에서 또래 갈등 시에 도구로서 폭력 내지는 비행을 학습된 비행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론은 바로 정서안정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보호자와의 애착관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제 불안정, 혼란 애착을 이제 의미하고 이에 따른 이제 정서 조절의 어려움은 대인관계에서의 호전성, 그리고 공격성, 그리고 비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론에서는 애착의 형성이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애착의 특성상 이제 조금 더 어렸을 때, 어린 시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에 노출이 된 아동은 보다 더 폭력 사용에 있어서의 민감성을 높여서 극심한 형태의 폭력적 반응이 이제 발현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기 중에서도 조금 더 이른 시기, 초기 청소년기의 노출 경험에 따른 부정적 여파는 더욱 크고 장기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변수는 이제 지역사회 강력범죄율인데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개인 수준의,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는 개인 수준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영향력 역시도 굉장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사회해체 이론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해체 이론에서는 쇠퇴하는 지역 환경과 비행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실업률, 빈곤, 강력범죄와 같이 사회해체의 경향성은 불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거리의 규범을 형성하게 되는 데 기여를 역시 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리의 규범이란 폭력의 사용을 사회해체의 결과 대인관계에서 폭력의 사용을 이제 용인하는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이게 비공식적 규범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사회해체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폭력 친화적인 하위문화가 만연하여 청소년은 이를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청소년 역시도 이러한 위험한 해체된 지역사회에 노출됨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한다. 그리하여 비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선 두 이론을 관통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이제 발달적 특성입니다. 앞선 두 위험 요인을 증폭시키는 것이 인간 발달 장애
특성상 바로 생애 초기 경험입니다. 인간은 이제 발달적인 특성상 어린 시기에 경험한 역경일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부적용 영향력이 축적되어 전생에 걸쳐 발현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위험 요인, 즉 아동학대 노출은 연쇄적으로 다른 위험 요인의 노출 가능성을 높이며 각 요인은 상호작용하며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누적적 불이익 이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와 지역사회 강력범죄율이라는 각 위험 요인은 세계 초기 발생을 할수록 그리고 개별적으로 중비행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각 위험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이후에 중비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초기 청소년기 아동학대는 이후의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초기 청소년기 거주 지역의 지역사회 강력범죄율은 이 역시 이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기 아동학대와 이제 지역사회 강력범죄율의 상호작용은 이 역시도 이후의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중에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연구 대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차부터 7차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1,68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이와 관련하여 기간 선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선을 이제 T1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1 시점을 이제 2012년 초등학교 6학년 시기로 설정한 이유는 대상자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하였을 때 생애 초기 경험, 초기 청소년기 경험의 그 영향력이 더욱더 클 것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제 2012년 6학년을 선정을 하였고요. 또한 이 당시, 근데 왜 초등학교 6학년이냐? 이 조사 시점이 2012년입니다. 2012년 당시에 기존에는 현행 이제 특별시 및 광역시 구별 범죄율을 이제 미공개하고 있는데요. 2012년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경찰청과 협조 아래 총 229개 우리나라 전국 229개 지역에 대한 강력범죄율을 실제로 조사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요인이 부합하여서 T1 시점을 이제 2012년으로 선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효과선 시점을 이제 T5라고 하겠습니다. T5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종단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왜 이때로 선정을 한 근거는 우선적으로 마핏의 이제 생애주기 범죄론상 이제 비행의 절정 시기가 17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17에서 18세 사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 이제 발간된 범죄백서에 따르면 소년 형법 범죄자의 67세 이상이 이제 16세 이상, 이게 연령이 16세, 17세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16세에서 17세를 이렇게 묶어서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제 16세 이상이 굉장히 이제 많이 높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다양한 이론적인 그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T1은 이제 6학년 시기, 효과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로 잡았습니다. 측정 도구는 우선 아동학대는 이제 패널 조사, 설문조사상 사용되고 있는 부모의 양육 방식 중 방임과 학대에 대한 문항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비행에 대한 측정 역시도 패널 데이터에서 수집하고 있는 폭력비행, 재상비행, 그리고 성비행의 횟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강력범죄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T1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아동들의 거주 지역이 시골 북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229개 지역 중 총 92개 지역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중구가 가장 높았고요. 매칭된 것은 이제 서울 중구가 가장 높았고 전북 진상군이 가장 낮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통제 변수는 성별, 가정 형태, 경제 수준, 가구 공개 수준이 이제 많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1 시점 이후에 이제 아동학대 피해 여부, 그리고 공격성을 통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방법입니다. 아동학대, 지역사회 강력범죄율, 비행 이 변수들은 모두 다 비선형성을 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의 예시와 같이 단순히 우상향을 띈다든지 우하향을 띈다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추정이 되어서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비선형성을 이제 추정하기에 용이한 분석 방법인 적합한 분석 방법인 일반화 가법 모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R 패키지를 이용하여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하여 이제 GM을 적용할 경우에는 우측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산점도를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비선형성을 이제 적절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와 이제 지역사회 강력범죄율의 단위가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리포터 척도로 되어 있고 강력범죄율은 말 그대로 10만 명당 발생하는 건수에 의거한 이제 범죄율이기 때문에 각 수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리센터링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또한 통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화 가법 모형에서 이제 이러한 단위가 다른 항들의 상호작용을 추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이제 근거가 있는 텐서 상호작용항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이와 일반적인 상호작용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의 특성상 무경험자가 굉장히 많은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좌편포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서 포화성 분포를 마지막으로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가 T1 시점에 아동학대 피해 유경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자는 주로 남자일수록, 그리고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후에 T1 시점 이후에 아동학대가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그리고 공격성 역시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이제 중비행 횟수 역시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동일 시점의 지역사회 강력 범죄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모형 검증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 변수와 이제 각 개별 항 이제 노란색 부분을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를 추정한 결과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도식한 것은 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상향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제 극단치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아동학대가 높은 구역에서는 이제 다시 조금 이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제 표준오차가 굉장히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강력범죄율 역시도 우상향 경향성을 보이나 또한 이제 높은 매우 극단적인 값은 이제 역시도 오차 범위가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호작용항을 이제 3D 플러스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평면도로 컨투어 플러스로 나타낸 것이 이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두 변수가 높은 지점에서 중비행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이제 유의미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중비행을 예측하는 강력한 두 위험 요인의 중간적인 영향력을 이제 강력범죄율이라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수준의 영향력이 개인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언으로서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온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관용어구로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최근 비행 소년 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이를 폐지하다, 그리고 처벌 일변도로 강화를 주장하는 이제 그런 보도들도 많이 되고 사람들의 그런 여론도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이제 온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된 가정,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까지도 이렇게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 그리고 앞서 발표해주신 연구자분들께서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고 척도자들의 이제 재범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단순히 범죄 예방의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제 담아서 이제 연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령은 역시 그 아동 시기 때 기능적 결손이 역시나 범죄 노출에 심해지고 범죄 친화적 성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환경적 요인에서 특히 지역사회 강력 범죄 발생률이 또 그 범죄화된다는 것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는 점이 아마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